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이제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문제 풀고 나서 맞았나 틀렸나 꼭 확인하시고, 맞았을 때 우리가 저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풀 때마다 확인하고 저장하고 계속해서 중간에 이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이제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상공 버거 1일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우리 부분학 기능 얘를 이제 이용하래요. 얘를 이제 이용해서 상공 버거 1일 판매 현황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각각 이제 구분별로 구분이라는 게 지금 우리 B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우리 구분에 보니까 이제 단품도 있고 세트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이런 데이터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각 이제 구분별로 중량과 열량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하래요. 우리 중량이라는 게 지금 이제 C열에 쭉 들어있고 열량은 이제 D열에 들어있죠. 이 두 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구분별로 평균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제 평균을 계산한 후에 우리 이제 판매량의 최대 값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판매량이 지금 F열에 들어있는데 이 판매량의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도 우리가 이제 구분별로 그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한 문제가 났을 때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부분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걸로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지 그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부분합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평균을 이제 먼저 구해줘야죠. 평균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최대를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평균 구하는 그 부분합 그걸 이제 먼저 만들어주고 두 번째 부분합으로 최대 값을 이제 계산하는 그 부분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분합 그 대화 상자 안에 보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우리 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체크 표시를 우리가 해제를 이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부분합에서는 크게 이제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구분이 이제 B열에 쭉 들어있는데 아까 우리 구분을 봤을 때는 단품이다, 사이즈다, 세트다 이런 데이터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결과 그림을 보니까 단품은 단품끼리, 사이드는 사이드끼리, 세트는 세트끼리 이렇게 이제 우리 정렬이 다 되어 있죠. 정렬이 돼 있고 각각 이런 구분별로 우리 이제 중량하고 열량에 대한 그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맨 밑에 보니까 전체 평균값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우리 이제 판매량이 F열에 들어있는데 이 F열을 보게 되면 우리 최대값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전체 최대값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결과값이 이 그림과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은 구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데이터를 정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 주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에 우리 정렬이요. 정렬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정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정렬 이 대화 상자에서 정렬 기준은 우리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품은 단품끼리, 사이드는 사이드끼리, 세트는 세트끼리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렬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부분합을 이제 해주면 돼요. 부분합할 때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개요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부분합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부분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그룹 파일 그 항목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는 구분별로 묶어서 이제 값들을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 파일 항목은 이제 구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중량과 이제 열량의 평균값을 이제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다.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는 중량하고 열량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량하고 열량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요 맨 밑에 보게 되면 판매액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중량하고 열량 이 두 가지에만 체크 표시가 된 거 그거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 만약에 체크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를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품의 평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고 사이드의 평균이다, 세트 평균이다, 전체 평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중량과 열량에 대해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매량에 대해서 최대를 이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때도 우리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또다시 부분합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부분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최대를 이제 계산하라 그랬어요. 해서 사용할 함수를 최대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최대를 구할 때는 뭐에? 판매량의 최대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판매량에다가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고 다른 곳에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판매량만 체크 표시된 거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체크 표시를 해제를 시켜줘야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꼭 해줘야 된다고요. 얘를 이제 해제시키는 거는 언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체크 표시를 꼭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평균하고 최대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평균을 반드시 먼저 계산해 주고 두 번째 부분합으로 최대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판매량의 최대값이 이렇게 쭉쭉쭉 각각 이제 구분별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시킨 거는 싹 다 해줬죠. 그리고 이 결과값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우리 이제 메뉴를 봤을 때는 메뉴 글씨가 잘리는 게 없어요. 근데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런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잘린다고요. 그거는 B열의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B열하고 C열 그 사이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더블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 너비를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 문제에 그림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곳에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표 2번도 있고요. 표 3번도 있고 그리고 표 4번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개 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는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표 1, 2, 3번에서 제품명별로 1월부터 3월의 평균을 표 4번에 H12번에서 J15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1월달에 입출고 현황이다, 2월달에 입출고 현황이다, 그리고 3월 입출고 현황이다 라고 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4번에다가 1, 4분기 입출고 현황 이곳에다가 1, 2, 3월의 평균값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입고량은 입고량들끼리, 출고량은 출고량끼리, 우리 재고량은 재고량끼리, 그리고 각각 이제 제품명별로 우리는 1, 2, 3월에 평균값이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결과값을 이곳에다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통합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통합을 할 때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통합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함수를 이제 어떤 거 쓸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평균을 이제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죠. 해서 함수를 우리 평균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조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이곳에다가 1월달의 데이터, 2월달의 데이터, 3월달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통합을 할 거니까 1월달의 데이터 먼저요. 해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여기서 추가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1월달의 데이터가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2월달의 데이터요. 2월달의 데이터도 쭉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 버튼 땅 눌러주면 되죠. 3월달의 데이터도 쭉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 버튼이요. 이렇게 해서 참조 영역에다가 1월달의 데이터, 2월달의 데이터, 3월달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사용할 레이블 그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떴죠. 그때 내가 이제 이 결과값들을 가지고 올 때 내가 지금 범위 지정한 이 범위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 행하고 왼쪽 열 둘 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제품명별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모의고사 그런 문제들을 잘 풀고 넘어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를 그냥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